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태초의 생명이 태어난 곳이자 무생명들의 터전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낚시 인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납봉돌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 거대한 섬이 되어 태평양을 떠돌아다닌다. 물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일부 스쿠버 다이버들. 이들의 위험한 작살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다와 인간, 과연 공존의 길은 없는 것일까? 쪽빛 바다가 살아 숨쉬는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백길로 10분. 국내에서 손꼽히는 다이빙 포인트인 문섬은 사시사철 전국에서 온 다이버들로 붐빈다. 물이 맑은 문섬 앞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 정갱이 떼다. 정갱이는 열대 바다에 살다가 여름이면 난류와 함께 제주 바다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이들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닌다. 청줄도, 범도, 솔배간팽 등은 아예 제주 바다에 정착한 열대어들이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로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섬의 자랑인 연산호 군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은 수온이 높고 물이 맑아 국내에서는 최적의 산호 서식지다. 국내에서 서식이 확인된 산호는 90여 종. 그중 70% 정도가 이곳에 산다. 부채산호, 맨드라미 산호, 해송 등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산호가 아름다움을 뽐내며 다이버들을 유혹한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기분도 좋고 또 안에 대형 수족관에 와 있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카메라 접하니까 더 재밌고요. 바닷속이 더 재밌고 뭔가 모르는 또 다른 즐거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지난 4월 동해안. 한 무리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찾아왔다. (10여 미터) 깊이의 바닷속. 그런데 다이버들이 뭔가를 들고 있다. 창처럼 끝이 뾰족한 작살이다. 바위 위에서 쉬던 노래미가 다이버의 작살에 당하고 말았다. 어민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수중 동식물을 잡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번엔 동작이 느린 아기가 포착됐다. 쫓아가 머리를 내려치는 다이버. 능숙하게 잡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생물은 가리지 않고 손을 댄다.
일단 잡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리기까지 한다. 바다 생물은 이들에게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이번엔 바위 틈을 살펴보는 다이버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대왕문어. 대왕문어는 깊은 바다에 살다가 봄철이면 알을 낳기 위해 갯가로 온다. 대왕문어의 긴 발은 사람도 휘감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하지만 다이버는 능숙한 솜씨로 대왕문어를 제압한다. 바위 틈에서 알을 낳기 위해 자리 잡은 또 다른 대왕문어를 발견했다. 낌새를 알아차린 문어는 반대편으로 재빨리 달아난다. 하지만 다이버는 곧바로 쫓아와 문어의 머리를 내려친다. 순간적으로 기절시키기 위해서다. 다이버는 문어의 힘을 빼기 위해 계속 잡아챈다. 대왕문어도 먹물을 쏘며 반격한다. 위험에 처하면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먹물을 몇 번 쏘고 나자 문어는 기진맥진하고 만다. 알을 낳으러 해안가를 찾아왔던 대왕문어. 스쿠버 다이버에게 당하고 말았다. 동해안의 어느 항구. 다이버들이 제사 준비에 한창이다. 봄철에 다이빙을 시작하며 동호회 회원들이 마련한 자리다. 바다에다가 자기 목숨을 맡기는 상황인데 뭐 1년에 한 번 하는 제인데 성정성을 다 해야 되겠죠. 다이빙 할 때 안녕을 빌고 가정의 화목을 빌고 야생 물고기를 괴롭히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해양 생물을 채집하거나 그런 기념품을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선서를 마친 다이버들이 바다로 향한다. 그런데 이들의 차림새가 수상하다. 다리에는 단검을 찾고 무언가를 담기 위한 채집망도 가슴에 달아맸다. 기다란 작살도 하나씩 들고 있다.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려는 듯하다. 30-40분 후 다이버들이 올라왔다. 채집망은 해산물로 가득하다. 멍게와 해삼뿐만 아니라 문어도 보인다. 저마다 한아름씩 해산물을 잡았다. 한 30kg 나겠다. 이들이 주로 잡은 것은 바로 대왕문어. 2미터가 넘는 대왕문어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여준다. 어린 대왕문어 새끼까지 불법으로 포획했다. 뭐가 잡아서 팝니까? 아니야. 뭐였어요? 나를 주고 그냥 나가서 같이 먹고 하고 뭐 이랬다. 내가 한번 할아버지 좀 바꾸겠어요. 30kg짜리. 탑을 내길래 한 50만 원 정도 돼야 시가로 20만 원만 주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항구로 돌아온 스쿠버 다이버. 잘 먹게. 불법으로 잡은 수확물을 버젓이 바닥에 풀어놓았다. 아니 목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저마다 사진 찍기에 바쁘다. 목이 걸치고 있는데. 맛있다. 알겠어.
알 있다고? 알이잖아요. 산란기의 문어는 살이 올라 있다. 즉석에서 문어를 손질하기 바쁜 다이버들. 다이빙 많은 게 아니라. 갓 잡은 멍게와 해삼도 썰어낸다. 곧바로 이어지는 술자리. 거기는 다시 들어가도 거기는 무조건 있겠더라. 예, 거기는 손을 안 타가지고 거기는 문어 대여섯 마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마리 하다가 10마리 뺐어요. 어제 세 마리 내가지고 두 마리 주고 한 마리 지금 삶아서 말려놨어요. 날짜로 제가 솎아주자 하면 그때는 이제 멍게를 갖다가 팀들 있구나. 멍게를 막 지금 저 땅거기 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젓갈에 담아. 술자리가 끝나자 남은 해산물을 따로 챙긴다. 들고 왔던 아이스박스는 여러 가지 해산물로 가득 채워졌다. 대왕문어는 삶아서 다리 몇 개씩 나눠 가졌다. 수중생물을 불법으로 잡지 않겠다고 선서까지 했던 다이버들. 이들의 올해 첫 다이빙 모임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끝났다. 시장 잘 봐갖고 가네. 다이버들의 이런 불법 행위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동해안의 어민들이 멍게잡이에 나섰다. 어촌계에 소속된 어민들이 마을 어장에서 잠수장비를 사용해서 해양 생물을 잡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생계를 위한 어업이기 때문이다. 잠수부는 40년 경력의 임창열 씨다. 노련한 임 씨가 바닷속을 훑으며 바위에 붙은 멍게를 수확한다. 멍게는 씨알이 굵어지는 여름이 수확철이다. 그런데 해마다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어 어민들은 울상이다. 1년 내내 마구잡이로 멍게를 잡아가는 스쿠버 다이버들 때문이다. 이거 무더기에 박스를 50에서 박스를 2개, 3개씩 보트 싣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니 어민들 소득 올릴 수가 없어요. 어천계가 휴업계를 1년을 냈어요. 그걸 멍게를 키워가지고 어민들 소득을 하려고 휴업계를 내고 그걸 키워놓은 건데 내가 스포자는 다이브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싹 바위를 다 뺏겨먹 정도로 그거는 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스쿠버 다이버들의 해산물 채취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적발이 된다고 해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다. 우리가 모는 데는 못 따가지고요. 잡아가지고 못 하는데 우리가 없는 사이에 싸가지고 그냥 그리고 바다 나가서 또 지켜봤자 올라오다가 다 버리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떤 데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진짜 떠나고 싶어. 좀 과도하게 음성을 좀 높이고 이러면 싸우려고 달려들고. 남해안. 이곳은 1년 내내 스쿠버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여름이면 바다는 전국에서 온 다이버들로 북적인다. 스쿠버 다이빙 자체를 즐기기 위해 온 다이버는 많지 않다. 저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작살과 사냥 도구를 갖췄다. 아이스박스에는 얼음을 채워놓았다.
해산물을 잡자마자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다. 다이버가 바닥에서 뭔가를 찾아냈다. 다 자란 멍게다. 해초 사이에 있는 멍게를 단번에 찾는 걸 보니 거의 전문가 솜씨다. 수온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남해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아간다. 작살을 든 다이버들에겐 좋은 사냥터다. 바로 앞에 물고기는 일반적인 작살로 쏜다. 2~3m 거리의 표적은 방아쇠가 있는 작살총을 사용한다. 해초 숲을 거닐던 돌돔 새끼가 무심결에 당하고 말았다. 문제는 다이버들이 물고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냥한다는 사실이다. 희귀종이든 새끼든 눈에 보이는 대로 잡는다. 보고도 작살을 피하지 못했다. 다행히 보고는 달아났지만 상처를 입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희귀종인 대형 훅돔도 다이버가 쏜 작살총에 맞았다. 피를 흘리며 저항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공기통을 메고 작살을 든 다이버들은 바닷속에서는 무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물고기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스쿠버 다이버들의 어로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다. 또 다른 다이버들. 이들이 찾은 곳은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진 바다. 조명까지 비추며 바닥에 사는 물고기들을 찾는 다이버들. 모래 위에서 쉬고 있던 가오리가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말았다. 한 손으로 조명기구를 비추며 다른 손으로 작살을 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는 어종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다. 이들은 수중 전문 밀렵꾼들이다. 다이버들은 공기통을 교환하기 위해 30~40분마다 배로 올라온다. 채집망을 풀어헤치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해삼과 문어는 물론 멍게와 소라도 있다. 닥치는 대로 수중 생물을 잡았다. 말 그대로 남획이다. 큰 전복과 함께 새끼 전복들도 잡아왔다. 어족 고갈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익숙한 솜씨로 해산물을 손질하는 다이버들. 즉석에서 맛보기 위해서다. 망치까지 동원해 뭔가를 깨트린다. 다 자란 굴이다. 양식굴과 달리 자연 상태에서 굴은 20cm가 넘게 자란다. 이게 나오니까 이 맛을 보지. 카메라는 굴은 어차피 많이 접하잖아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예, 알아. 아니 어차피 이게 다이브 안 하면 잡을 수 없는 건데 좀 잡으면 안 되는가? 그래 생각하는데. 잡는 재미 겸 사람들 이래가 소주 한잔 먹는 재미로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갖고 와가 판다 크면 잘못된다 생각하죠. 파는 게 아니라 먹으러 마침 잡아서 먹고 즐기는 게 있네. 자연산으로 해가지고 해산물 먹는 거죠. 먹을 만큼만 잡아서 지체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한두 마리씩 잡는 건데 크게 법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먹다 남은 해산물은 저마다 준비해온 아이스박스에 채워진다. 이들에게선 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수중 생물은 공짜나 다름없는 물건일 뿐이다. 남해안에서 다이버들의 이런 불법 행위는 일상화돼 있다. 작살과 수확물을 들고 다니는 다이버들을 항구마다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이버는 리조트라 불리는 다이빙 서비스 업체의 묵인 없이는 불법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다. 리조트는 다이버들에게 공기통과 배를 제공하는데 다이버 한 사람당 하루에 보통 10여만 원씩 받는다. 하지만 불법 행위로 걸려도 다이버는 처벌받지만 리조트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다이버들을 이 다이빙을 적당히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취미라 그걸 적극적으로 말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가 작사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한 번에 고쳐지기가 어렵죠.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이 좀 한국 사람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말기는 리조트가 좀 힘이 좀 겨운 편이고 그 사람들을 막무가내 못 오게 한다고 하면은 10분의 1도 아마 손님이 없을 것 같아요. 강원도의 조그만 항구. 이 지역의 한 다이빙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배가 항구를 출발한다. 배를 모는 사람은 리조트 대표인 임창근 씨. 한창 손님이 많아야 할 여름이지만 임 씨에게는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다. 불법으로 어로 행위를 하려는 다이버들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저희 리조트는 저희 컨셉에 맞는 손님들만 오죠. 그리고 국내에서 그러한 먹거리들 하는 그러한 그 다이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밉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법도 지켜야 되겠고 또 환경 보존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오케이. 20년이 넘게 다이빙 업계에 종사해온 임 씨는 몇 해 전부터 건전 다이빙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30명을 싣는 큰 배에다 국내 유일의 리프트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다이버들이 찾지 않는 이유다. 불법으로 먹거리 행위를 이렇게 제공하는 리조트 한 70%를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리조트에서 먹거리 안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다이버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한다라는 것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불법 행위를 하게끔 도리어 조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임 씨는 다이버들의 불법 포획 행위를 성토하는 글을 인터넷에 자주 올린다. 때론 단속된 사진을 올리기도 하며 온라인상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이 일하면서 우리 그 스쿠버 다이빙 업계에서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가. 욕도 많이 먹고 있고요. 대부분이 다 욕을 하죠. 저희 스쿠버 다이빙 그냥 먹거리나 하는 그러한 레저가 아니거든요. 그런 오명이 저는 참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네그로스.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이곳은 세계적인 스쿠버 다이빙 관광지다. 특히 여름이면 전 세계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온다. (20m) 깊이의 바닷속, 훤히 보일 만큼 맑다. 정갱이의 일종인 잭피쉬가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다. 이들은 밤에는 사냥하고 낮에는 이렇게 단체로 휴식을 취한다. 화려한 색깔의 열대어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헤엄친다. 바닷뱀이 사냥에 나섰다. 이 녀석은 낮에 바닥을 돌아다니며 작은 물고기를 사냥한다. 코브라보다 몇 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는 치명적인 포식자다. 장어의 일종인 가드닐도 먹이 활동에 열중이다. 모래바닥에 몸을 숨긴 채 이들이 노리는 것은 플랑크톤. 몸을 들락날락거리며 먹잇감을 사냥한다. 알을 지키고 있는 녀석은 열대어인 트리거피쉬 암컷. 지느러미를 연신 흔들어대며 알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돌진한다. 알을 낳고 극도로 예민해진 녀석이 구경꾼이 나타나자 화가 난 모양이다. 이들의 단단한 턱과 이빨은 웬만한 물건을 부러뜨릴 만큼 강하다. (80년) 가까이 사는 바다거북은 태평양의 열대바다에서 주로 산다. 성격이 온순해 사람을 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이버들은 이 진귀한 생명체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네그로스 해변에는 다이빙 리조트가 많다. 리조트는 다이빙 장비와 배는 물론이고 가이드와 숙박까지도 제공한다. 이 지역을 찾는 다이버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다이빙 하시는 방법은요, 입수를 하셔가지고요. 바다로 나가기 전에는 리조트 소속의 가이드에게서 다이빙 예절 교육을 받는다. 보통 저희가 초보자든 베테랑 다이버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일단은 이 아포돈 전지형 글러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호를 만지거나 그럴 수 있는 해양 생물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 글러브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없고요. 킥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필리핀에서도 어민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어류를 잡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산호와 거북 등 해양 생물을 만져서도 안 된다. 교육을 받은 스쿠버 관광객들이 바다로 나간다. 수심 10여 미터의 바닷속. 가이드들은 수영장에서 기초교육을 마친 초보 다이버들을 모래바닥에서 따로 교육시킨다.
오늘 처음으로 바닷속에 들어온 다이버들이 받을 교육은 중성 부력 훈련이다. 중성 부력 훈련은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호흡을 적당히 조절하며 바닥 위에 떠 있는 훈련이다. 수중에서 앞으로 나가거나 떠 있을 때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바닥에 사는 생물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잠수 기술이다. 바닷속에서 2, 3일 동안의 중성 부력 훈련을 마쳐야 초보 다이버들은 수중 관광을 다닐 수 있다. 교육을 마친 다이버들이 가이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산호지대. 열대 바다의 산호는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연산호와 달리 딱딱한 몸을 가졌다. 산호는 치어들에게는 은신처 역할을 한다. 천적인 큰 물고기의 눈을 피해 살아가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다이버들은 해양 생물을 감상할 수는 있지만 취취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되면 다이버는 최고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해당 리조트는 석 달간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아래 산호들이 굉장히 훼손되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정말 잘 보존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세부의 해안가. 이곳의 명물은 고래상어다. 다이버들은 우리 돈 5만 원 정도의 관람료를 내야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 관람료를 내고 나면 공무원으로부터 바다에서 지켜야 할 예절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고래상어 주변 5m 이내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다. 보트에서 내릴 때 요령과 선크림과 오일 사용에 대한 규정까지 세세하게 마련돼 있다. 사람들로부터 고래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에서 마련한 조치다. 교육을 받으면 가이드를 따라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보트 사이로 유유히 헤엄치는 큰 물체가 보인다. 바로 고래상어다. 고래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로 다 자라면 몸 길이가 12m에 이른다. 덩치는 크지만 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작은 먹이를 먹고 산다. 고래상어의 몸에 붙어 사는 이 녀석은 빨판상어다. 보통 2~3마리가 고래상어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먹고 사는데 말하자면 공생관계다. 고래상어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데 이 해안가에 10여 마리가 살고 있다. 다이버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고래상어를 관찰한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관람 예절을 스스로 잘 지킨다. 큰 몸집과는 다르게 고래상어는 아주 온순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이 거의 없다. Swimming with the whale sharks, and it was amazing. We swam right next to them, really big mouths and everything. Yeah. And At one point there were 2 of them. very Yeah, it but was beautiful creatures. incredible. Really big, of course, and really cute. 네그로스 지역은 다이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화산재가 퇴적된 바닷속. 한눈에 보기에도 별다른 볼거리가 없는 곳이다. 잠시 후 특이한 경관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체된 차량의 몸체와 부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다이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5년 전에 취한 조치다. 투하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말미잘과 산호 등 부착 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도 털을 잡았다. 물고기들에게는 천적을 피해 몸을 숨기기에 적당하고 알을 낳는 산란장으로서 알맞은 장소다. 다이버 관광객들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에 푹 빠져든다. 필리핀은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하면서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The Coastal Resource Management Project, and it evolves into an ecotourism development that will add more economic, local economy, both boat rentals, snorkeling rentals, homestay accommodation in Apo. The arrival of tourists or the tourism economy contributes a big part of the local economy of Apo Island, and it improves the way of life of the residents of the Apo Island right now. 경상북도 영덕 해안가. 잠수복을 입은 이들은 수중 사진을 찍는 다이빙 동호회 회원들. (10여) 미터의 바닷속을 내려가니 특이한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영덕군청에서 4년 전에 설치한 개 조형물이다. 철로 만든 이 조형물은 영덕의 상징인 대게를 형상화한 것으로 3m 높이에 너비가 4m에 이른다. 많은 다이버들을 불러들여 어촌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청에서 설치한 것이다. 다이버들은 처음 보는 특이한 경관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여기에는 수중 사진 작가를 비롯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찾는 다이버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개 조형물 옆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다. 세척의 폐선박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있다. 엔진 오일을 제거한 후 영덕군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개 조형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투하한 지 4, 5년이 지나자 여러 가지 해초와 말미잘이 자리를 잡았다. 볼락과 우럭같이 숨어 지내기를 좋아하는 어종도 많이 서식한다. 이런 사업을 통해 수중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다이버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불법 어로 행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각종 문어라든가 문어가 산란을 한다든가 볼락들이 몰려든다든가 멍게들이 잘 자라가고 있어가지고 수중 환경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자주 오고 또 사진을 담고도 자주 와요. 물속에서 그런 걸 보니까 되게 색달랐고 그 큰 조형물이 바닷속에 있는 것도 너무 재밌는 즐길거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다이빙이었어요. 경상북도 울진 앞바다. 이곳에도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한 색다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유어장이다. 유어장은 어촌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체험 어장이다. 다이버들은 어촌계에 요금을 내면 유어장에서 포획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이버들이 찾는 것은 전복. 어촌계에서 7년 전부터 새끼 전복을 사다가 뿌려서 키운 것이다. 다이버들에게 어장을 개방하는 시기는 여름 한철이다. 다이버들은 7cm 이상 자란 전복을 한 사람당 1kg까지 잡을 수 있다. 바닷속을 누비며 해산물을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제가 크게 하고 잡아서는 안 될 물건을 가리겠습니다. 네. 길이 7cm가 안 되는 전복은 바다로 돌려보낸다. 골라낸 전복은 무게를 달아 다이버에게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다. 이런 형태의 유어장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사냥을 좋아하는 다이버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이버와 어민 사이에 신뢰를 쌓고 어촌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거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중가보다 또 싸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회유성 어종이라든지 양식 어종을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사냥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수중 사냥을 즐기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작은 항구. 추위를 맞아 젊은 스쿠버 다이빙 동호인들이 모였다. 인플레이터 밸브를 이용해서 침착하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주로 회사원인 이들은 시간이 날 때면 전국의 바다를 다니는 열성적인 다이버들이다. (10여 미터를) 내려가자 해초가 우거진 바다숲이 나온다. 바다 목장화를 위해 투하된 인공어초 위로 해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다. 초여름의 동해바다는 시야가 흐리다. 특히 이날은 수중 날씨가 너무 좋지 않다. 하지만 젊은 다이버들은 이런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풍경을 담고 수중 생물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우리 바다는 열대 바다에 비해 1년 내내 맑고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거칠고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게 한국의 바다이기도 하다. 솔직히 별로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 속에서 뭔가 또 나올 것 같고 이게 물이 좀 약간 뿌얘서 하얗게 보이는데 약간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들고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네, 뭐 바다를 오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면이 바다니까 뭐 시야가 안 좋더라도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중 사냥이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환경보호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수중 사냥을 하지 않는 추세다.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 중에서 먹거리 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행위를 막으려면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렇게 큰 세상에서 참 미묘한 미물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이런 생명들을 이렇게 함부로 잡고 하는 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리조트 업자들이 동참을 해서 이러한 그린 다이빙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레저가 정말 최고급 레저로서 이렇게 좀 자리 잡게끔 좀 의식들을 전환했으면 하는 게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이빙 업계 내부에서 스스로 교육하고 정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바다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바다가 베푸는 먹거리와 자원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사람이 단순히 즐기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다른 생명체의 소중한 삶을 빼앗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때 탐욕을 버리고 조금 더 겸손해질 수는 없을까?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바다는 더욱 풍요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you.